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비상교재 2단원 다항식과 부등식의 익힘책 부분의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은 익힘책에 상당히 조금 힘든 문제들이 꽤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9문제, 7문제, 한 절반 정도의 문제는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니까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2차 함수 fx는 x제곱에 더하기 2에 a-3kx 더하기 9k제곱 빼기 2k 플러스 b. 자, 저런 2차 함수 f가 있는데 그 녀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자, 요 녀석 k에 관한 한 항등식이죠. 그런 표현 양식이고요. 항상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x축에 접할 조건은 판별식이 빵인 거죠. 자, 그러고 이런 문제의 해석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날라오는 특이한 해석 방향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죠? 즉, x축에 접할 때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될 때 그때 k값에 관계 없어진다.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판별식이 0일 때 즉 중근을 가질 때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면 k값에 관계 없어진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날라오며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0을 들어갈 텐데 이미 x의 개수에 2라는 짝수항을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4분의 d 짝수 판별식으로 가볼게요. 그럼 b-는 요 부분이 b-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a는 1인 거고요. c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전체를 일컬으니까요. 자, 따라서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너 제곱시켜서 a-3k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니까요. 저 전체의 부호가 반대로 주면 되는 거겠어요. 자, 요렇게 있는 지금 첫 번째 해석을 한 거예요. 1번에서 판별식이 0이야. 이런 쪽에 해석을 한 거죠. 그죠? 너는 결과적으로 빵이야. 그때 두 번째에서 네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 그러니까 K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빵으로 쓰실 텐데 그래서 여기 부분 일부분 전개부터 한번 내려보니까요. 이 부분 전개 내리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6AK에 플러스 9K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플러스 9K제곱은 빼기 9K제곱과 이렇게 날라가 죽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K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접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느끼신다면 그때 우리는 K가 있는 것 더하기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K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빵의 구조로 쓰시면서 그 녀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그런 구조니까 따라서 핸드폰이 뭐라고 하네요. 따라서 K의 개수 역시도 빵인 동시에 상수항도 빵을 만족하면 되는 그런 그죠? 그러면서 알아서 이 미지수 A, B의 값들이 찾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제곱은 상수항에 가시면 되겠네요. A제곱 오시고요. 마이너스 6AK는 K가 있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6A 여기로 오시고 마이너스 붙여오니까요. 플러스 2K죠. K가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고요. 마이너스 B 상수항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는 빵인 동시에 너는 빵이면 되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고요. 연립방정식 같지 않은 느낌의 연립방정식인 거죠. 자, 네가 빵이 돼야 하겠으니 A 값은 얼마면 돼요? 3분의 1이면 되나요? 자, 이거 분수 나옵니다. 자, A는 3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 이게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A에다 3분의 1 이렇게 발라보니까는 3분의 1 제곱시켜서 9분의 1 빼기 B는 빵이라고 보이니까 아, 그렇다면 B는 9분의 1이면 되겠어요. 라고 해서 자, 비록 그 녀석이 분수꼴로 좀 나왔지만 문제 풀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는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 해석의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된다 이거고요. 여기 판별식이 빵이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중근을 가진다. 너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또는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써도 똑같은 관계다라는 것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보시죠. 이 녀석은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다음처럼 이제 그림이 도형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여기 직사각형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직사각형 둘레길이의 최대값을 요구해요. 자,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함수꼴로 가져가서 최대값을 살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 식이 반드시 2차식이 발생해야 되겠고요. 그 2차식은 둘레 길이에 해당하는 식을 2차식으로 써야겠죠. 자, 둘레 길이 L이라고 잡아놓고요. 둘레 길이 L은 그러면 2배의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에 해당하는 식을 쓰시면 되겠고, 요때 미지수는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 하나로만 표현해 볼 것. 자, 요게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함수 그림 위에다가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지는 그 도형에서의 무언가를 이루라는 것들은요. 자, 요 녀석은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저기에는 팁이 요겁니다. 팁은 오로지 한 개의 문자로 한 문자로 모든 좌표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좌표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그 녀석이 비록 뭐 이렇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든 아니면 넓이의 최대값이든 알아서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 문자로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요 문제의 팁인 거고요. 그럼 여기 R부터 잡아볼까요? 내가 지금 이게 직사각형인데 우리 함수,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요. 여기가 빼기 3이고 여기가 3이 되듯이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듯이 요만큼의 길이도 요만큼의 길이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가로를 알겠다라는 건 R점의 X좌표를 내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를 A라고 줄게요. 그럼 요 R점의 X좌표는 A, 이제 빵이 되겠죠. R점의 총좌표가 R의 X좌표는 A. 자, 그래 놓으니까 S점의 X좌표 역시도 A죠. 그때 Y좌표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위에 점 S니까 X에다가 A 대입하여서 나오는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높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로라고 할까요? 저기서 우리 세로라고 썼으니까 세로. 그 세로의 길이가 얘가 되시는 거죠. 그죠? 요 녀석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네가 세로. 그럼 가로는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가로는 2A라고 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2A 되시는 거고요. 둘레 길이 L은 2배 2A에 세로의 길이 요거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시니까 자, 그럼 요 괄호 안에서 이거 그냥 뭐 보기 불편하니까 이거 한 번에 전개 다 시키겠습니다. 분배 쫙 하면서 마이너스 2A제곱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신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너 표준형 바꿔주셔야 되겠죠? 완전제곱식 묶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2 묶고 A 머시기 제곱에다가 상수항 그대로 신발 넣어주시고 자, 그때 여기 안에 채울 것과 여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완전제곱식 바꾸시면서.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곱해서 플러스 4A가 되나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필요한데 그 마이너스 2의 절반이 여기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상수항이 좀 달라졌죠. 요 녀석 전개하면 요 부분까지는 똑같은데요. 1차항까지는. 그럼 전개하시니까 따당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사라지고 18반 남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사라지게 합니다. 플러스 2로 죽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둘레 길이에 대한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확 이쪽에다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쓰겠습니다. 둘레 길이 L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0 이렇게 되고요. 그때 찾아보니까 A는 1일 때 그때 자, 얘가 음수에서 최대값이 여기인 거죠? 네. 최대 20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그냥 무작정 이제 정답이 20인 건 맞아요. 정답은 20인데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정답 20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이와 같은 활용 문제에는요 그 범위가 있어요. A 값의 범위가. 그럼 A는 어떻게 범위 설정이 되냐면 요 길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런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셔야지. 그래야지 직사각형을 만들지. 근데 여기 3으로 가버리면 A가 여기 R이 여기 3으로 오면은 찍 하고 직선이 만들어지지
이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3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는 조금 더 작아야지 이렇게라도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A는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건데, 근데 1이라는 녀석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값 20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옳은 거예요. 정답 되겠습니다. 자, 지워보시고요. 이 녀석 연습만 조금 몇 번 하시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5번과 6번 두 문제를 풀었으나, 자, 여기에는 그렇게 힘든 문항이 없네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7번 문항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식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문장 파악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정리하고요.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요. 자, 7번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 y는 f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너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교점 좌표를 몽땅 구해달라. 자, 그럼 저 녀석이 x축과 만났다라는 건 y는 fx라는 녀석은 일단 이렇게 느껴보겠습니다.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지죠. 그 녀석 여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게 되는 점의 x 좌표를 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시냐면, 함수의 입장에서는 저 녀석은 x 절편이 되지만, 하지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저 녀석을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너를 해석하는 거냐.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이고 함수이면 x절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면 편하게 x절편 또는 실근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x절편이나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저 녀석의 말을 내가 해석을 해 놓은 상태. 그러니 교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저 녀석 2차 함수의 x절편, y에다 빵 대입하는 x절편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그거랑 같은 말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문제는 읽혀졌고요. 이제 가족권부터 하나씩 우리가 한번 씁시다. 어쨌든 지금 뭐 x절편 또는 실근이니까 그 녀석 좌표로다 표현했을 때 우리 뭐 이런 모습도 기억이 예상이 됩니다. 빵 뭐 모두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 두 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아니면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최대 두 개일 테니까. 자, 그럼 몇 콤마빵이라는 좌표에 요 부분만 채워내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고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되더라. 가보겠습니다. 가족권부터. 자, 가족권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래요. f의 3-x라는 녀석은 f의 3 플러스 x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떠한 함수 안에다가 어떠한 숫자가 닫힌, 그러니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뭐를 전달하시는 거냐면, 자, 너무 중요한 핵심 멘트예요, 이거. 자, 다음처럼 f 머시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요 녀석은 우리한테 대칭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거죠.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칭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어떠한 함수값들이 서로 같다면 축의 방정식은 그 알맹이 3-x와 그 알맹이 3 플러스 x를 평균친 것이 곧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균치라고 했잖아요 방금. 축의 방정식이요 3-x 더하기 3 플러스 x 둘을 더해서 절반한, 알맹이와 알맹이를 더해서 절반을 해보니까 xx 죽어나가고 2분의 6이니까 3 되죠.
따라서 대칭 추계방정식 x는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하나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x는 3이라고 찾아냈으니까 따라서 그거에 의하여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2차 함수의 식을 하나도 몰랐는데 알게 된 거죠. 추계방정식을 알았으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따라 그런 함수 y가 a의 x-3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렇네요. 위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가조건에서 우리한테 최종 요런 꼭지점의 x좌표, 다른 말 추계방정식을 알려주신 거구나 라고 정리가 하나 됐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미지수 하나 채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 들어가 봅니다. 나조건 가셨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x값의 범위가 x는 2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함수 y는 fx의 최대값 라지엠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얼마니? 그랬더니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나조건만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진행해 볼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근데 분류가 필요합니다. 얘는 지금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저기 나와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반드시 0이 아닌 것이 확실하죠. 2차 함수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 달아봅시다. a는 색깔을 다르게 주죠. a는 0이 아닙니다.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a는 실수고 q도 실수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판단하는 원칙은 실수가 보이시면 양수와 0과 음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연수가 보이면 홀수 짝수로 나누는 거고요. 실수가 보이시면 양수와 0과 음수로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0은 아니래잖아요. 따라서 a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나눠놓고 두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나조건 입장에서 문항에 좀 들어가 보니까 자, 나조건을 느끼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 밑에다 쓸까요? 자, 한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짧게 쓰겠습니다. m은 마이너스 10. 풀이가 좀 길게 나갈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분류 들어갑니다.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요. 그때 저 최대와 최소를 보니까 어떨 거냐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a가 0보다 크니까 그 그림은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를 이룰 거고요. 추계방정식은 이렇게 x는 3을 만족하는 상태의 그림이겠어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2부터 6까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그림은 x는 2는 여기 왼쪽에 있겠죠. 추계방정식 왼쪽. 간격은 1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6까지인데 얘는 3부터 오른쪽으로 3칸을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더 멀리 올라가 있겠죠. 자, 6. 그럼 그 2차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정의된다,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그림인 거예요. 따라서 그 높이가 얘가 가장 높으니까 저때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 꼭지점에 y좌표, 그죠? 저기 있는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6이 대입된 저 식을 제가 f라고 그냥 잡아주시면 이 녀석 f라고 얘기했으니까 문항에서도 f라고 얘기했으니까 f6이 최대값이죠. f6 f에다 6 바르면 그럼 최소값은 f3이네요. f3. 자, f6 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6 들어갑니다. 자, 6 들어가시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자, 6 빼기 3 3이고요. 제곱하면 9. 그럼 9 곱하기 a, 9a 플러스 q입니다. 9a에 플러스 q. 자, 그 녀석 최대값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요. 8이에요. 8. 최소값은 f3입니다. 꼭지점에 y좌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냥 q이죠. q라는 녀석이 최소값 마이너스 10이 되었어요. 자,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0이고 q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그럼 a는 2면 되나요? 얘가 18 빼기 10 해서 8이 될 테니까 따라서 그때 q값은 마이너스 10에 a는 2인 걸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우리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a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인정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안에서의 이 2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판단이 이룹니다.
따라서 y란 녀석은요, a가 2에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첫 번째 판단을 이루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단 들어가 봐요. 두 번째 여기다 하시죠.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a가 0보다 작은 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볼 거잖아요.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일 때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그러면 너는 위로 볼록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때 추계방 정식은 여전히도 x는 3일 거고요. 제한된 범위는 2부터 6까지였으니까 그럼 2는 왼쪽에 존재하고 6은 오른쪽에 있는데 간격을 더 벌려서 자, 그러니 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최대와 최소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y값이 즉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여기 6에서의 함수값이 그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어요. 자, 그대로 써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저 식에다가 f에 3 바른 녀석이고요. 최소값은 f에 6이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이미 계산을 우리가 내려놓은 게 있죠. 그죠? 여러분 F6 여기 있고요. F3 여기 있어요. 자, 그럼 F3은 Q이니까 Q 그 녀석은 최대값 8이라고 했죠. 이번엔 Q가 8입니다. 그리고 F6은 9A 플러스 Q였잖아요. 그 9A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Q가 8이죠. 그럼 9A에다가 8 더해서 빼기 10 돼야 되니까 9A는 8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신발. 그러니까 A는 2면 되겠네요. 그렇네요. 따라서 이때는 풀어내보니까요. A는 2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고요. Q값은 8인 거니까 그런 녀석이 이제 요 식에 대입되면 또 식이 완성되겠죠. 우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답을 찾았는데 A가 0보다 작은 게 나왔으니까 정답으로 인정 또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저 녀석의 이제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에 q값이 8 플러스 8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조건까지 갔을 때 이렇게 두 개로 식 정리가 이루어져요.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라면 A가 양수다라는 조건 또는 A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분류를 하셔야만 됐었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난 뒤에 다조건 아직 안 살피셨잖아요. 다조건을 보러 갑니다. 조건 다. 길어요. 다조건 봤더니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4x 빼기 2는 접한대요. y는 4x 마이너스 2는 접한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뭐 한 거냐면은 2차 함수였잖아요. 2차 함수와 y는 4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일반적인 직선의 형태.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끌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면은 그러면 저 녀석을 연립방 정식 만들어다가 그 연립방 정식은 뭘 의미하니까 교점 방정식을 얘기하니까 그 교점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인 상태여야지 둘이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교점 방정식은 fx는 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교점 방정식 이렇게 써 놓을까요? fx는 4x 마이너스 2. 그죠? y는 너, y는 너. 연립하니까 y 대신에 fx를 여기다 풉니다. 그죠? 자, 그런데 fx는 우리가 지금 찾기로 요런 fx도 있고 쪼런 fx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니까 각각 다 해보세요 이거죠. 자, 그러니 첫 번째 분류된 거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fx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란 녀석이 여기 있는 4x 2와 같을 때 그때 판별식이 빵이 되면 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양변을 좀 2로 잘라내시면서요. 2 잘라서 2, 요건 5, 2, 1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로 들어가죠. 그럼 x-3의 제곱 전개하시니까 x제곱 되시고 마이너스 6x인데 2x가 넘어와요. 마이너스 8의 x 상수항 플러스 9가 되는데 여기 빼기 5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5예요. 자, 는빵 이룹니다. 그럼 저 녀석은 판별식이 빵이 되나요? 판별식이 빵이 아니죠, 그죠? 그죠? 자, 이러면 이 녀석 판별식이 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완전제곱식이냐 아니냐를 보면 아시는데 이거 완전제곱식 안 되잖아요. 판별식 해보았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봤죠. 짝수 판별식 가봐요. 그럼 B-가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 절반이. 그럼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빼기 AC 했더니 빼기 5. 그럼 양수인 거죠. 0보다 커요. 아, 그럼 이거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죠.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컸으니까 아, 그러면 요런 2차 함수와 요런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그런 위치 관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아니다 라고 결정하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저 두 번째 식인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번째 식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에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이 4x 빼기 1 라고 하는 이 교점방 정식의 판별식은 빵이 나오는 거냐?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양변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2로 털어버릴게요. 마이너스 2로 털으니까 사라지고요. 요 녀석 빼기 4 됐고요. 요 녀석 마이너스 2 됐고요. 얘 마이너스 2로 털었으니까 요 녀석은 플러스 1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개해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6x인데 마이너스 2x가 플러스 2x로 오니까요. 마이 6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4x. 상수항 살피니까 9, 9에서 빼기 4 하니까 5요. 5가 됐는데 여기 플러스 1이 넘어와서 빼기 1이 되죠. 그럼 5 빼기 1이니까 4가 되네요. 플러스 4는요. 와, 됐네요. 그죠? 그럼 이 녀석 해보나 마나 지금 완전제곱식 x-2의 제곱은 빵으로 되니까 저 녀석 중근 갖는 거고 판별식 빵이어서 접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굳이 한 번 더 판별식의 과정을 수행을 해보면은요. 판별식 4분의 D 가시면 B-는 요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요. 제곱하시면 4. 빼기 AC 하면은 빼기 4 해서 빵이 나오니까 오케바리 너하고 너는 접하는 위치 관계에 있군요. 접한다 라고 판단 완료. 자, 그러니 이 문항의 가나 다의 조건을 몽땅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2차 함수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저 녀석의 x절편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x절편 찾아주세요. x절편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다 한번 해보시죠. x절편을 찾을 거니까 y다 빵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 플러스 8이 빵 너를 풀어서 나오는 그 x 좌표들을 퐁당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 마이너스 2로 나눠보십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 녀석 x-3의 제곱 얘 빼기 4 되는 거죠. 빼기 4 넘깁니다. 는 4. 자, 그럼 x-3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그런 x값은 요 안에 있는 알맹이 x 빼기 3이 한 번은 플러스 2가 될 때, 한 번은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이거 좀 밑으로 내릴까요? 풀이 공간이 너무 없네요. x-3의 제곱 빼기 10 밑으로 내려놓고요. 좀 위쪽에다 풀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알맹이가 플러스 2가 됐을 때는 x값은 5죠. 그때 3개 안 맞아요. x는 5. 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1이면 되는 거죠. 1. 자, 그랬더니 x는 5 또는 1이니까요. 예, 하나는 5콤마빵이고 하나는 1콤마빵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좀 반복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에 대한 함수 추론 문제예요, 지금은. 자, 추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 그러니까 함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과 같은 문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함수를 한번 제시된 조건들을 이용하여 추론을 좀 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항인데, 자,
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낸다라면 변별력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함수 y는 fx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녀석이 그럼 교점 좌표라는 녀석은 함수에서는 x절편이고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니까 근데 그 녀석 좌표를 쓰라고 하니까 몇 콤마 빵, 몇 콤마 뺨 이런 녀석들이 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먼저 해두시고 자, 그런 뒤에는 하나씩 조건 만족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F'R맹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힌트.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힌트.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건 꼭지점에 x좌표를 보여줬으므로 이제 식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알맹이들끼리 더하고 평균 낸 것, 알맹이끼리 더하고 평균 낸 것 2로 나누니까 3이더라. 그러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x는 3하고 찾아졌습니다. 그럼 x는 3, 그래서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y는 a에 x-3제곱 플러스 q. 근데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 값은 0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그때 저 a가 그러면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양이면 아래로 볼록, 음이면 위로 볼록 할 테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함수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거를 예상해도 분류를 하셔야 되지만 실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에서는요 양수와 영과 음수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양수로 분류, 음수로 분류 그때 값이 다 다를 거니까 자, 나 조건을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저런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이 식 두 줄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 A와 Q를 해결하고 식들이 A와 Q 값을 알아내면서 식이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가 0보다 크다라면 요 위치에서 최대, 요 위치에서 최소. A가 0보다 작다라면 요 위치에서 최대, 요 위치에서 최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두 줄의 식 발생하니까 두 줄의 식, 미지수 두 개의 두 줄의 식. 당연히 미지수 두 개 해결. 식은 이렇게 예쁘게 요거 하나, 두 개로 발견. 자, 아직까지 하나로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y는 fx와 너의 그래프는 접한다. 그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라. 그랬더니 요 말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물음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2차 함수는 요 1차 함수라는 교점 방정식을 만들죠. 그죠? 자, 그 녀석 이렇게 써지는 그런 교점 방정식의 판별식이 빵이어야지 접한다라는 것을 만족하게 되니까 fx는 4x-2의 판별식 빵을 쓸 건데 fx가 보시다시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까 두 개에 대해서 몽땅 다 시행을 하시면 접하는 상황을 만족하는 녀석은 이렇게 두 번째 상황이었구나. 따라서 네가 그런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fx였고 너의 x 절편을 찾아주셨으니 문제는 그렇게 끝나진 거다 이겁니다. 자, 정리까지 한번 다시 해봤어요, 여러분. 좀 몇 번을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해당 문제 별표 3개 이상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요 문항이 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넘기는 순간 우리는 크게 한숨 쉬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 갑니다. 자, 요게 좀 그 형광이면은 글씨를 조금 더 작게 써도 여러분들이 잘 보일 것 같은데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으로 봐야 하니까 글씨를 너무 작게 쓰기가 좀 부담이 되네요. 크다고 글씨 크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시죠. x 3승의 개수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대요. 그러니까 1x 세제곱이 되는 그런 3차식 fx가 있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녀석은요, f0은 10이고요. 뭐요? f0은 10? 0 대입하면 10? 항상 어떠한 식에다가 0 바르면 우리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상수항이죠. 그죠? f0 바르면 10. 요거 상수항인데? 라고 눈치도 한번 채보고 갑시다. 1 대입하면 개수합이고 빵 대입하면 상수항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답니다. 너인과 동시에 이런 조건을 또 만족한대요. F1과 F2와 F의 3이 모두 항상 A를 만족한대요. F에다 1 대입해도 2 대입해도 3 대입해도 항상 A가 된대요. F1은 A, F2는 A, F3은 A를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쓴 거겠죠? 그러면 어떠한 함수에다가 어떤 식에다가 1 또는 2 또는 3을 대입했다는 건 저건 나머지 정리의 값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녀석이 항상 A라는 동일한 나머지를 발생시킨다 라고 느껴지니까 오호 그러면 저 녀석은 F의 자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한 문항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무언가 법칙성을 보여왔잖아요 다른 거를 대입하는데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럼 저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시역을 조금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힌트를 던지는 거예요 규칙성이 보였잖아요 그죠? 뭘 대입해도 나머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느낌에 충실하게 쓰시면은 3차식 fx는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3차식 f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1을 대입해도 a고 2를 대입해도 a고 3 대입해도 a가 되는 저런 녀석을 만족하죠 그죠? 아 그렇네요 그래요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 2, 3 그러면 요 a를 넘겨버리면 fx에서 빼기 a를 하면 그 나머지가 항상 빵이 될 거니 그 녀석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를 이룬다 라고 느끼셔도 되고요 지금 위에 줄과 아래 줄은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플러스 a 넘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든 쓰든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물어본 게 뭐예요? 아 그냥 A 값만 찾으래요 개 간단하네요 아 그럼 나는 지금 이 녀석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특별히 뭐 가번과 나번이라는 조건의 번호를 주지 않았지만은요 네가 가조건이고 네가 나조건이라고 인식했을 때 일단 1x 3승은 만족을 다 한 상태고요 이제 빵 대입하면 10 나와요 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 빵 이러면 되는 거죠 빵 아 그래요 그럼 A값 찾겠네요 미지수 A 모르는 거 하나인데 식 한 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 X에다가 0을 그렇게 대입해 보시면 F빵 좌변 우변은 빵 들어가니 마일 곱하기 마이 곱하기 마3에서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A가 남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라고? 10이 된다고 F빵은 10이니까 따라서 A는 16이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앞에 문제 봤다가 이 문제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요 표현 양식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9번 해결하셨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는 0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저기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 자 그럴 때 구해달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렇게 i 그 녀석을 15승 시킨 값을 구해달라 자 요런 식의 값을 요구를 하는 거네요 쪼르릭 자 저런 식의 값을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따라서 그러면 아니 3차 방정식에서 허근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이 나오면 우린 당연히 근계수로 문제를 끌어가 주는 건 당연한 얘기 자 그러니 저 녀석을 허근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올 거잖아요 따라서 위에 있는 저 주어진 준식이 너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빵의 형태로 그렇게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빵의 형태로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2차 부분에서 나오는 요 2차식의 알맹이가 빵이 되는 그때의 근이 알파근, 베타근 이란 걸 아는 거죠. 그죠? 1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밖에 안 가지니까. 그렇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근계수로 문제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거네요.
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만 간단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i가 있는 것을 15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그러면은 대체 뭐 대입해서 빵 나오나? 이건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니까 인수정리 조립제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 하라. 너희들 풀이는 일단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으로 목 찾겠다. 자, 이 부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x에다가 한번 1 발라보시죠. x는 1. 왠지 빵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빼기 3, 4 마이너스 2네요. 개수합이니까요. 1 빼기 3, 4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와우. 벌써 확인됐어요. 따라서 저 3차식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차식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이제 2차식 쓰시면 되니까 그 녀석 찾을 땐 조립제법 하러 가시죠. 1 빼기 3에 4에다가 마이너스 2 붙여놓고 그리고 조립제법은 1로 할 테니까 내려오니까 1 곱해주니까 1. 자, 이쪽으로 가면서 2를 곱해주는데 1 곱하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죠? 이 숫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더합니다. 마이너스 2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2 더합니다. 2 1 곱해도 2. 따라서 여기 나오는 나머지는 빵. 그러면 여기 있는 너 녀석이 바로 몫의 위치. 그러니 그 몫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혹은 알파 베타. 아, 그러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관계. 합의 관계는 너분의 너 1분의 2에 부호반대하니까 마이너스 2. 두근의 곱관계는 알파 베타란 녀석은 너분의 너 그대로 유지하니까 1분의 2에서 2예요. 필요한 녀석은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밖에 없었네요. 빼기 2죠.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다시 한번 이제 퐁당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답 찾으러 가시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에 그렇게 i가 붙은 거고요. 그 전체를 이렇게 15승하래요.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15승인 거죠. 결국 마이너스 i의 15승. 괄호도 이제 뭐 소괄호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5승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i 15승이니까 i 15승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i의 15. 자, 이 녀석은 i는 4로 나눈 나머지로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죠. 15 4로 나눠보니까는 나머지가 4, 3, 12, 나머지 3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3승이 되시고요. i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i 하시면 그대로 플러스 i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녀석은 그 주기성에 대한 물음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가 좀 묘한데? 어디 잘못 썼는데요? 답이 잘못 나왔어요. 아, 이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라고 썼네요. 이런 바보 광티. 그러니까 합이 1분의 마이너스 2 부호만 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요거 2가 돼요. 그럼 1이에요. 1i 제곱 1i예요. 1i 15승이니까 그냥 i 15승. 그럼 i 15승은 i 3승. i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요대로 정답이네요. 마이너스 i. 어이구, 답 확인 안 했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절절절절절 구구절절 올릴 뻔했네요. 자, 됐습니다. 10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3차 방정식 문제 해결하는 일반적인 문항이에요. 뚜뚜뚜뚜뚜뚜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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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12번 보도록 하시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는데요. 자, 사과를 나눠주겠대요. 그 학생당 나눠주는 사과의 개수.
사과 개수 한 명당 이렇게 붙일게요. 한 명당 주는 사과 개수가 자 4개씩 이렇게 주어봤대요. 그러면은 사과가 13개가 남는다 이렇고요. 남고 그리고 자 이게 남으니까 더 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김없이 다 주려고 하는데 그거 더 줘봤대요. 근데 너무 과하게 줬나 봐요. 6개씩 주어봤더니 그랬더니만 맨 마지막 학생은 맨 마지막에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을 수 있대요. 즉 6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보다는 부족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는 받을 수 있나 봐요. 자, 그럴 때 학생이 최대 몇 명인지 구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물으면 학생의 최대 명수 최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은 최대 몇 명이니?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 명수 구하러 가보시죠. 자, 근데 주어진 식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과 개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 학생의 명수를 당연히 X명 주셔야겠는데 그런데 우리 식을 꾸릴 때 그 식의 포인트는 초점을 어디에다가 있냐면 지금 다 이게 사과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과 개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녀석은 이제 연립부등식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자, 12번 연립부등식 쪽 문제 되십니다. 자, 그럼 가봅니다. 지금 이런 거 우리 중2 때 여러분 해보셨어요. 뭐 의자 문제 이런 거 했잖아요. 몇 명? 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3명이 남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았더니 맨 마지막에는 학생이 1명 이상 6명 미만이 앉게 된다. 뭐 이런 문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지. 6명씩 앉으면은 맨 뒤에 새 의자가 빈다. 뭐 이런 형태로 문제를 꾸려왔었습니다. 자, 가봅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는요,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확한 이 말을 이제 한글로 쓸게요. 얘가 표시하고 있는 걸. 자, 첫 번째 저 어휘는 뭐였냐면은요, 정확한 사과의 개수를 불러준 거고요. 자, 얘는 그 정확한 사과 개수가 갖고 있는 레인지, 범위를 불러준 거예요. 정확한 사과 개수의 범위를 우리한테 얘기해줬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명수를 X명이라고 줬으니까요. 우리는 총 사과의 개수는 4개씩 X명이 받았으니까 4X 플러스 13개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죠. 자, 총 사과수 너에 입각하여 식을 쓰시면 총 사과수는 4X 플러스 13. 자, 그 개수만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6개씩 줬대요. 자, 요거 그림 상황으로 좀 이해하세요. 자, 떨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십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체 명수를 X명 이렇게 잡았죠.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번째 학생이 1개 이상 6개 미만이래. 1개 이상. 그리고 6개 미만. 그러면 이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은요, 몽땅 다 몇 개씩 받은 게 확실하냐면 사과 6개씩 받은 게 확실하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X에서 1명 뺀 명수만큼. 그죠? 아, X 6개씩 받았어요. X-1명은 6개씩 몽땅 받았고요. 마지막에 있는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총 사과의 개수에 대한 식을 작성을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사과의 개수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X-1명은 몽땅 6개씩 받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학생은 1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고 6개 미만까지라고 했으니까 x-1 6개 플러스 6 요거와 관련된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한 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과 개수가 갖고 있는 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여기에 정확한 사과 개수 4x 플러스 13이란 녀석은 여기 있는 사과 개수 x-1명은 몽땅 6개씩을 받고 맨 마지막 학생 하나 받은 이상, 자 x-1명의 학생은 사과 6개씩 받고 맨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6개 미만 이렇게 말이 그대로 식으로 들어온 거죠.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식의 의미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한 사과의 개수는 총 사과의 개수는 이렇게 4x 플러스 13이라고 여기서 식이 써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정확한 사과 개수가 갖는 범위는 맨 마지막 학생이 1개 이상 6개 미만이라는 범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학생이 그럼 맨 마지막 학생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6개씩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사과 개수의 식. 그러니까 사과 개수는 x-1명은 6개씩 받고 맨 마지막 학생 하나. x-1명 6개 받고 맨 마지막 학생 6개 미만 여기 이상 이렇게 식을 써준 거죠. 되시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앞에 2개 기역번씩 푸시면 되고요. 뒤에 2개 니은번씩 푸셔가지고 연립이니까 연립부등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죠. 기역번부터 정리합니다. 분배에 들어가 보니까 6x 빼기 6에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5가 4x에 플러스 13보다 작거나 같다. 4x 넘겨보니까 2x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시면 플러스 신발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x는 그렇게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어요. 또 니은번 풀어냅니다. 니은번 풀어주시니까 자, 이쪽은 4x 플러스 13인 거고요. 오이샤. 그리고 오른쪽은 6x 빼기 6에 더하기 6 했으니까 그냥 6x죠. 그죠? 자, 6x 넘어가지고 13 넘어오세요. 6x 가시면 마이너스 2x, 13 넘어오시면 빼기 14. 그럼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눌 테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3, 2분의 13보다. 자, 요거 방향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음으로 나눴으니까 크다. 자, 따라서 기역번도 만족하는 동시에 니은번도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3은 9보다 작은 게 확실하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거니까 정답은 사이값에 있겠네요. 따라서 그런 x의 범위는 이렇게 2분의 13보다는 크고 이렇게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학생의 명수는 2분의 13명 이거 6.5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명수가 6.5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7명부터 시작인 거죠. 학생 명수는 7명, 8명, 9명일 때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때 이제 최대 몇 명입니까? 그랬으니까 학생은 9명입니다. 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들 정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워보고요. 마지막 라스트 또 부등식 문제 가봅시다. 부등식이 그렇게 편한 부분이 아니에요. 짠, 짜잔, 짜잔, 짜라짜란, 짜잔.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에 x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1이 그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요거랑 또 있네요. 절대값도 있군요. 절대값 x-a가 3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래요. 정수 x가 2개일 때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보죠.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따로 풀어서 나중에 정답을 취합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가시면 띠리리. 자, 위에 거 기역식, 밑에 거 니은식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기역식 먼저 풀어낼게요. 기역식 풀어내시니까 저 녀석 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면 돼? 7, 3 이러시면 되겠네요. x-7 곱하기 x 플러스 3. 그럼 이제 빼기 4 되는 거 맞죠? 예. 그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다니까 경계점의 안쪽에다가 다 발라야 되죠? 경계점은 7과 빼기 3이네요. 0이 되는 경계점. 그럼 빼기 3과 7에 대하여 안쪽에다 답을 발랐습니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도 붙여줬어요. 자, 기억번 답 이렇게 생겨났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번 답을 가셔야 되는데 니은번은 이제 절대값이 무언가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녀석도 2차 부등식 답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경계점의 안쪽. 자, 그러니 x-a가 3이 되는 경계를 찾는데 그 경계가 플러스 3과 빼기 3이잖아요. 그거의 안쪽. 자, 그럼 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야 하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a를 더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a-3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라고 니은번의 정답이 최종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줄을 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조건, 정수의 개수 2개, 정수 2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답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저 멘트만 보고 우리가 답을 한번 못 찾겠잖아요.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으로 가셔야죠. 수직선 개념. 가십니다. 수직선으로 뾰로롱, 똥똥똥똥똥, x축. 자, 그때 기억번부터 정답 표시하니까요. 마이너스 3과 7이에요. 여기서 확정된 경계는 지금 마3과 7밖에 없고요. 이 녀석은 지금 다 모르는 미지의 상태입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해서. 잠깐만, 정수애가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써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라고 기억번 해를 표현해 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도 있고, 아니에요. 지금 다시 그릴게요. 길게 가요. 쫙라. 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뭐 7쪽은 이렇게 해야 되나? 4부터 가볼까요? 4, 5, 6, 7까지 있는데 기억번의 정답은 마3부터 7까지래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포함하여 이렇게 7까지 쪼르륵 가서 7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 녀석이 기억번. 거기엔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니은번의 정답을 저기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니은번 마이너스 얘들을 좀 보시면은 무언가 저게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익혀질 수 있는데요. A를 기준으로 하여 3 뺀 것과 3 더한 것의 안쪽. 그럼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하고 요거의 거리가 6이죠. 그죠? 6거리죠. A 기준으로 3 큰 거, 3 작은 거. A가 기준에서 3만큼 큰 거, 3만큼 작은 거. 이거 6간격이죠. 간격이 6간격이에요, 이게. 아, 저 녀석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 녀석은 6간격. 을 이루고 A 값이 변하면, 6간격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움직임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수 X가 2개가 되라고 했거든요. 얘도 지금 안쪽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수 X가 어느 쪽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2개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2개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형태들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겁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최초 첫 번째에는 그 정수가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밑에다 쓸래. 정수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림 모습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분명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A 플러스 3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여기에 니은번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괜찮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정수에는 마3, 마2, 마1까지 3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내가 지금 요 a 플러스 3이란 녀석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네요. a 플러스 3이.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갖고 있는 대충의 위치는 잡은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사이. 되셨죠? 자, 그때 우리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서 시작을 해도 안 돼요. 라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경계 삼은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때는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등호를 붙일지 말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정수 몇 개 나오는 거? 아니면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걸까요? 정수 본 적이 있네요. 그죠? 대단한 마무리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자, 등호는 이럴 때 붙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등호는 자, 이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다 경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 는빵, 빵에 대한 경계. 부등식, 빵에 대한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큰지 작은지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경계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호의 이게 아니지. 말을 이렇게 써야죠. 경계점에서의 길게 쓸게요. 에서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만약 경계점에서 저 녀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등호를 붙이면 돼요. 이 말이에요. 등호 붙여. 붙여. hands up. 자, 붙입니다. 자, 그런데 경계점에서 만약에 성립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등호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호 붙이면 안 돼. 등호 붙이면 돼. 오케이? 성립했어요. 오케이. 등호 붙이세요. 성립 안 해요? 등호 붙이지 마세요. 자, 가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경계점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최초에 이 니은번이 여기까지 a 플러스 3이 아유 채우면 안 되죠. 여기로 마이너스 1로 온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도 여기 왼쪽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 왔겠죠. 이거 육각형 유지하면서 움직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되면은 여전히도 정수에는 마3과 마2 두 개인가? 맞죠? 그죠? 얘는 여기 노랭이가 애시당초 여기 포함하지 않으니까. 아,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옮겨가 봤는데 여기서 경계에서 이쪽 경계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1이어도 오케이 여서 등호 붙이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쪽으로 가보시면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이 니은번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되시면 이걸 만족하는 흰둥이와 노랭이를 만족하는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저 하나의 정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nope 합니다. nope. 그러니까 등호 붙이면 nope 안 돼요. 이대로인 거죠. 아, 오케이. 처음 하나 풀어냈고요. 두 번째 거 풀어봅니다.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정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해당 정수가 6과 7일 때. 6, 7일 때. 자, 그럼 이번엔 누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있던 녀석이 또르리리리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또르리리리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여. 정수해가 두 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든가 이렇게 겹쳐서 두 개가 나오든가 이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이 5하고 6의 사이에 있어야지 6과 7이라는 정수 두 개를 갖죠. 그죠? 이렇게 가도 안 되고요. 이렇게 가면 7 하나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가면은 5, 6, 7 세 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시죠? 자, 따라서 얘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이루는 니은번일 때 좋겠네요. 잘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 녀석은 보시듯이 a 빼기 3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 빼기 3의 계략적인 위치를 잡은 겁니다. 5하고 6의 안쪽에 있으면 돼요. a 빼기 3은 5하고 6의 안쪽에 있으면 돼요. 근데 여전히도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계점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자, 이 녀석 5로다가 슬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5로 이동해 보니까는 살짝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정수해는 6, 7이 되는 겁니까?
되죠. 이미 노랑이는 여기를 절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 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5라는 경계에 가도 오케이. 네가 5가 되어도 오케이. 등호 붙는 겁니다. 자, 다시 6으로 가는 건 안 보셨으니까 6으로도 좀 넘겨보시면 6으로 가봅니다. 그럼 기억번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 녀석이 요랬다가 요만큼 이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만큼 왔다라 치세요. 자, 그러면 이때의 정수에는 공통이 되는 정수는 7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높 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6쪽에다가 6에다가 등호를 붙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다. 결과. 이제 나는 너와 너를 몽땅 풀어다가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하면 되죠. 됐습니다. 자, 가십니다. 빼기 3씩 붙여갑니다. 따라서 저쪽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빼기 30 붙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 이런 것이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양변에다가 3, 3씩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A만 남고요. 3 더하니까 5 더하기 3에서 8 6에다 3 더해서 9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A는 마이너스 5와 빼기 4 8과 9 이렇게 두 세트의 정답이 생겨나셨구나. 잠깐만, 정답을 쓰는 거니까 너 또는 너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너 또는 5알 붙이셔서 괜찮겠죠 여러분? 자, 여기 부등식에서 이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값이라는 새로운 표현 단계가 왔으니까 사실 중2 내용이지만 절대값을 포함하여 다시 발견이 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